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풀어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 모두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타 방송 이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연준의 긴축 정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간밤 테슬라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특히나 강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일부 조정받으면서 선별적인,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436으로 시작한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갔고요. 특히 장 후반부에 상승 탄력을 더 붙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65% 상승한 2,468.65포인트로 거래 마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수의 힘을 더 가했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5%, 6%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이 기관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에서 각각 1,0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장 크게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조 원 넘게 거세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734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1시 기점으로 좀 상승 탄력을 줄어들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 오른 738.9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도 400억 원 넘게 담았고 이 두 주체 모두 LNF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 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내린 1,230원 7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30원을 기록한 것은 작년 4월 이후로 9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네. 네, 제가 이전에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GSE라는 종목이 또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추천 종 제가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드리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GSE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GSE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상 고온 때문에 네. 원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갔었다가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워야 되는데 유럽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따뜻하다 보니 네.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는데 왜 올랐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되게 공평한 것은 이제 기후라는 것이 되게 공평한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기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느낀 게 기후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온과 저온, 결국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유럽이 따뜻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시아로부터 많이 춥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춥나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 한국도 많이 춥고 네. 이번 설 동안에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난방비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난방비가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또 마찬가지로 1분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난방비를 상승하지 않지만 네. 2분기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난방비를 가격 상승시키겠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GSE라는 종목과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자체가 마찬가지로 힘입어서 상승했던 것으로 좀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파 자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춥다라고 네. 기상 관측 이래에 뭐 100년 가까이 정도에서 가장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시아 지역이나 원래 더워야 되는 지역, 원래 조금 좀 따뜻해야 했던 지역이 오히려 차갑게 되고 오히려 추워야 되는 지역이 되게 따뜻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나 이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추후에 이제 AS 때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GSE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도 크게 띄워주면서 진짜 강하게 올랐습니다. 분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눌림목 자체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도 거의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 네. 보다 보니까 GSE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약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1을 지금 깨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강달러가 아닌 이제 약달러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자산 가치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무대를 뒤집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정말 추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또 네.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흔하게 맞습니다. 듣고 있는데 네. 네, 2분기에 다시 한번 좀 가스요금을 다시 한번 인상할 수 있다,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오늘 강력한 시세 분출한 GSE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플레이디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이제 KT에서 뭐 오늘 이제 얘기를 또 해준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초거대 이제 AI 서비스를 좀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관련 수혜주로 좀 인식이 이제 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거대 AI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AI 서비스를 넘어서서 인간의 뇌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뭐 5G 영역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를 1로 비교해 본다면은 이 부분을 뭐 수백 배에서 수천 배로 더 많이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해서 표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기존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뭐 슈퍼컴퓨터 수준의 그런 처리 속도를 갖는 형식의 AI 서비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일반적인 AI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주요 중점, 뭐 이제 OTT 사업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사업 영역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사물 인터넷 영역 부분들이 다 합쳐진 방식의 어떤 AI 서비스를 좀 진행한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것 같고요.
상용화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 상용화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좀 고주파수 영역 부분들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어떤 메타버스 세상이 빨리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 영역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실제 적용됐을 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도 역시 이런 하이퍼 AI 영역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신 기술이 발전된다고 시스템 영역이 이걸 보완해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전파 속도나 이런 고화질 영역을 서비스를 해줘도 TV 자체의 기능이 일정 수준의 고화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의 고화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식처럼 상호 보완 관계가 진행이 돼야지 이런 통합 서비스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통신 영역의 발전 부분이 실제 그 시스템 영역과 같이 혼합이 이루어져야 고도화된 어떤 이런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본다면 그런 이제 정부의 또 추가적인 주파수 영역에 대한 고효율과 또 대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망을 시작하는 부분에 힘입어 KT가 이제 이런 이제 AI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플레이디가 왜 그 수혜주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KT의 좀 전문 광고 마케팅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KT와 연동되어 있는 광고 마케팅 부분들을 지금 협력 관계로 담당을 해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으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1차 반등과 눌림이 나온 다음에 2차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갔어요. 1차 반등 눌림 이후의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대가 형성될 때는 거래가 죽었다가 급상한가를 굉장히 빠르게 오전에 들어갔는데 이런 흐름 속에 거래량이 추가로 실리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간 매물을 다 잡아먹고 상한가를 찍어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 상승 탄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시작됐죠. 5,000원이라고 하는 상장 시가 저점 구간대에 시가에서 이제 저점을 잡은 구간대에서 다시 거래량을 실리면서 시세 파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속 상승파가 이어질 확률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약간 변동성 단타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활용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전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가 굉장히 높게 뜰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 시가가 이제 뭐 10몇 프로대에서 20% 이내에서 뜨면은 단타거리를 칠 만한 파동을 주기가 쉬운데 만약에 20몇 프로대에서 시가가 떠서 상한가를 바로 못 가버리면 음봉을 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가 너무 높게 뜬다면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시가가 이제 적정 수준인 한 15% 범위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떠준다고 한다면 단타를 칠 수 있는 파동이 충분히 다음 거래일 오전장에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플레이디 KT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이 KT의 초거대 AI 서비스 미림 상용화 추진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18일에도 23% 급등 마감을 보였고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변동성 단타로는 접근에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 에이스 종목인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기가레인 결국에는 5G 섹터입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AI 관련된 주식들이 한창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LC라든지 네.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잠깐 쉬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이 순환식으로 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방송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시장의 지금 코스피가 상당 부분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살짝 중소형주들이 이제 순환매로 돌면서 주도주들이 잠깐
약간 지쳤을 때 그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형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5G 관련된 통신 장비 관련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랑 연결되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반도체 영역이 사실 지금에서는 수요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급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 통제 가능하지만 수요적인 부분들이 매우 낮기 때문에 뭐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낮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어닝 자체가 없다 보니 다른 쪽인 사업 부분 영역을 건드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5G에 대한 투자 자체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 경우에 상한가 근처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요때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은 일본이랑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과 이제 KDDI라는 이제 회사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네트워크 슬라이딩이라는 그런 슬라이싱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 검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강하게 말아 올린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간 한 2019년도, 20년도부터 어닝이 굉장히 많이 감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좋아질 것밖에 안 남은 업종 중에 하나가 제가 5G 업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가레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 기준으로 거의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요인 자체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5G 관련된 성장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2021년도부터 연평균으로 7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네. 결국에는 5G가 그간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입자 수가 사실 저조했습니다. 생각보다 LTE랑 5G랑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거를 저도 써보게 됐는데 아, 네.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은 5G에 대한 통신 장비들과 통신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반이 되어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속도에 대한 빠른 거,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빠르면 된다라는 생각했어가지고 네. 기존의 LTE 서비스랑 5G랑 속도적인 차이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안 나니까 사실 우리들한테는 니즈가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뭐 챗 GP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영역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우리 소비자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가적인 인프라 사업들이 등장하게 되는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5G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요인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잠시나마 좀 조정 형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계속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AS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주도주, 뭐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5G 관련주로 전략 주시기도 한 기가레인을 꼽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투자를 늘리면서 통신 장비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일본 이동통신사와의 이슈도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재료적이든지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더 5G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이 시장과 종목 등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에너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비슷하게. 네. 네, 아까 GSE 뭐 해주셨는데 네. 그거하고 동일한 사실 재료를 가지고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맞아요. 그런 종목이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뭐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또 추천주이기도 해서 네. 했겠지만 네. 상승력이 대성에너지가 좀 더 높았는데 네. 이제 하신 이유는 네. 저한테 좀 대성에너지를 양보해 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사이좋으신 두 분의 전문가님들. 왜 그러면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원고를 12시에 거의 넘겨주신 걸로 맞아요. 알고 일찍 있는데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대성에너지가 이제 왜 상한가에 갔느냐는 아까 설명을 이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한파가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가스를 계속 좀 많이 사용한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공기업 기준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서 네. 지역 난방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가스 업체에
다 가스를 나눠주는 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가스를 수입해온 단가 대비 이 부분을 비싸게 주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적자를 보면서 지금 계속 가스료를 우리가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적자 부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가스료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네.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1분기에는 이제 동결 부분이 됐지만 뭐 2분기에는 이제 가스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암리에 이제 어떤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또 가격 인상 상승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네.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연계 관련 종목들에는 다 수혜다라고 좀 거론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주식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 관련된 가스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그런 기대 소식에 급등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성에너지가 하는 사업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스를 가정용 또는 취사용 또 그리고 뭐 영업용 그다음에 뭐 산업용 그 외에 기타 등등 열병합용 등 각종 에너지 영역에 다 공급을 해주는데 결국에 받는 건 이제 한국가스공사한테 받고요.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그 영역에 공급을 해주는 에너지 회사기 때문에 수혜성이 좀 더 많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움직임은 나왔었어요. 네. 이미 그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부분으로 가스값 인상이 나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철 재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급등은 상당히 파동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재료들이 많이 좀 이제 사그라들고 네. 뭐 국제 가스 가격도 좀 많이 다운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올해는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던 자리죠. 그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확률은 있어요. 다시 뭐 15,000원 도전을 해본다라든지 2만 원까지 반등도 한번 관리 세력들이 좀 큰 흐름을 유도한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해먹은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먹은 지 지금 1년이 안 지난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상으로 얼마나 크게 가겠느냐라고 한다면 변동성 유도식 파동은 나오겠지만 진폭 장난이 상당히 심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파동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뭐 잘만 활용한다면 단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은 바닥권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실린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 상한가가 아닌 오후장에 다시 말아올린 상한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개인 투자자를 끌어당기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상한가 파동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의 변동성 흐름 부분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신다면은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물리게 하고 나서 고점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트렌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는 분야니까요. 주의도 좀 기울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관점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마감한 대성에너지 들어봤습니다. 1분기에는 동결이 됐겠지만 2분기에는 적자 탈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상승 파동은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이 여력은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주의해서 접근해보자라고 추가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이제 FOMC가 얼마 안 남았죠. 네, 2월 네. 초죠. 네. 그렇죠. 2월 이제 1일에 30일 날 시작해서 2월 1일 이틀 동안 좀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중요 지표가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야간에 발표가 되게 되는 이제 미국 4분기 GDP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또 내일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 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그러니까 연준이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내일 또 야간에 발표가 되게 되겠고 이를 종합해 가지고 다음 달 이제 1일이죠. 첫 거래일 기준 정도에 관련된 이제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느냐. 네. 1월 달 상당히 예상보다 시장이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뭐 FOMC 회의까지 어떤 분위기 또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뭐 이런 흐름과 관계없이 또 강한 흐름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까요. 꼭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께서 올해 첫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이 미국 4분기 GDP 발표와 또 내일 예정된 개인 소비 지출 등 이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주제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이 외에도 강한 종목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11일에 추천해 주셨던 매수했던 GSE입니다. 네. 좀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네. 아까도 이제 모델을 뒤집은 종목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GSE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렇게 올라갈지. 사실 네. 요거는 이제 기술적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이 작년에 확실히 이제 시장 자체가 오로지 에너지와 식량 관련돼 가지고 많이 네. 움직였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이 기후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평하다라는 걸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압이 결국에는 저기압이랑 이제 섞으면서 순환되면서 그렇게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됐을 때 천연가스 선물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유럽에서의 날씨가 이상 고온이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고기압이 그쪽에만 형성돼 있으면은 저기압은 계속 밑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춥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도 수요 자체는 있을 테고 플러스 알파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난방비를 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난방비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더블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더블 다 올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정집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 이상 올랐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한창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었을 때 네. 우리가 느꼈던 거에 2배수로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고통을 했으니까 시위를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전부 다 같이 올라갔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가지고 가격 인상을 좀 많이
늦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자라면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로 올라왔던 것이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에너지 가격이 다운됐다 한들 다시 또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공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GSA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가격을 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요 라인에서 우리가 사실 리스크도 되게 적지 않습니까? 네. 진입한 거 대비 우리가 손익비라고 하잖아요. 손실 보는 거 대비 익절비가 자체가 되게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해도 된다라는 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었을 때,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었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목표가까지 달성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사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용도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좀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다른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GSE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가스 부분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하지만 상한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던 만큼 차후에 다른 종목을 더 눈여겨보고 나중에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매수했던 역시나 5G 특징주였던 기가레인입니다. 이미 수익률 20%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5G 계속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 들고 가도 좋을까요? 사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실 네. 저도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네. 보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디서 진입하든 간에 제 기준에서는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네. 과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요새 시장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올라가요. 이제 킹스피라고 네.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킹스피.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이제 투자 지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10월달 22년도 10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11조를 샀어요. 네. 엄청 많이 샀다라는 거죠. 네.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10일 같은 경우에 이거 네, 정말. 19억 정도 좀 매도했지만 네. 요거를 제외한다라면은 네. 1월 달 다 샀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로 싸다라는 것이고 일정의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20% 이상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시장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고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은 매우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가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 보니 고점에 대한 신호가 잠깐 나왔었고 네. 여기서부터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2,000원대를 지지해 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기가레인 들어봤습니다. 좀 크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단 하루 제외하고 매수세 들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기가레인 2,000원 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 추후 상승 여력이 또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4일에 매수했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애플페이 이슈로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네. 수익률 12%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올랐는데 네. 한국정보통신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올랐던 이유도 보게 되면은 네. 똑같은 이슈로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시장의 역할을 좀 알게 되면 재밌는데 네. AI 관련주들이 지금 1월 달 들어서 가지고 되게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통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기준으로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하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네. 자, 그러면 쉬어가는 타이밍 때 그간 못 올라갔었던 친구들이 그때서야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이슈가 있었던 살아있었던 친구들이 그때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건데 한국정보통신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강하게 10% 가까이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발생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15%인데 조금 약간 아쉽게 12%로 좀 마감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아마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전략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에 달성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SM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근접 한 4거래일 파동에서 네.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슬슬 재료가 하나씩 좀 노출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재료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기업 경영의 어떤 그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주주의 어떤 이익 부분들을 이수만 그 대표가 네. 회장이 좀 이제 뭐 빼앗아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업 리스크 해소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수만 씨에 연동된 그 SM 이사진과 네. 또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측 소액주주 연합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프로듀싱 비용을 이제 이수만 그 회장이 뭐 개인 그 사적인 회사로 빼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앞으로 어떻게 프로듀싱 비용 부분들을 집행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깨끗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주 환원 부분에 즉 전체 그 수익성의 한 20% 30% 가까이를 원래는 이제 이수만 개인 회사에서 이제 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걸 주주 환원 방식으로 해주겠다. 즉 배당, 현금 배당이든 아니면 뭐 주식 배당이든 배당 형식으로 이익금을 이제 보유한 주주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업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일정 매출액의 일정 수익이 나오면 항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수만 씨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뺏어가다 보니까 네. 주가가 못 올라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수익이 계속 실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서 시총이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 돌파를 슬슬 시도해 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향이 되게 되다 보면 현재 이수만 씨의 전체 지분과 관련된 매각 협상이 다량의 국내 대기업들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매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올라오는 거죠. 뭐 카카오를 비롯한 기본적인 CJ 그리고 그 외에 또 두세 개 국내 대기업 및 해외 대기업들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협상이 상당히 좀 길게 늘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업 리스크가 다 해소된 시점에서 주가가 더 이상 점핑되기 전에 빨리 매각 작업이 완료돼야 인수를 하려는 인수자 측면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신고가 돌파와 눌림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 파동의 추세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치 파동은 매각 재료가 나오는 시점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신고가 레벨업 작업이 좀 나올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네. 9만 원이라는 작년 고점 가격도 올해 상반기 기조 이내로 돌파 및 또 10만 원에 대한 이제 가격 탈환선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이제 30% 목표 주가를 설정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 중에 기대될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안정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 기대성이 상승하고 있다 예상해 주셨고요. 또 주가 신고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에 이 목표 설정치 30%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매수했던 골프존입니다. 네, 이미 수익률 22% 달성을 했고요. 기술적 차트를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 곳은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 네,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또 골프를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또 실내 스크린 그쵸. 골프다 보니까 네. 좀 열심히 좀 쳐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인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 필요 없이 이 종목은
스크린 골프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네. 해외 진출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스크린 골프 업체로 좀 부각될 확률 기대치를 더 얹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바닥 확인을 어느 정도 해준 뒤에 다시 본격적인 연속 매수가 지금 붙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음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5일선을 탄탄하게 타고 가면서 한 23% 수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0% 목표 수익률까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다가 30% 이상 돌파 나올 때부터 분할 차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즐기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대응을 이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골프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과도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 확인 후에 상승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30% 그대로 홀딩하면서 천천히 가만히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0일에 매수했던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도 4%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보실까요? 슬슬 이제 발동이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우리 뭐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또는 이런 어떤 BJ 방송 부분들을 유튜브 외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마 이런 BJ 방송들을 좀 더 많이 시청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앞에 골프존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될 수 있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골프존과 비슷한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확인을 쌍바닥으로 해주고 다지기가 나온 다음에 양봉 레벨업이 시작됐죠. 앞선 골프존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제 형성되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그런 흐름을 누가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면 5일선을 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대한 목표 수가는 충분히 금방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영역을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정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도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추후에도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적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 굉장히 핫한 겁니다. 요새 누구한테 핫하냐?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한테 핫한 종목입니다. 오. 과연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어떤 걸 좋아하냐? 지금 네. 금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금 다 좋아하죠.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하고 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되게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의 이름은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달러 추세에서 약달러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이 약달러 추세와 재미있는 거는 금 선물과 굉장히 반비례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 다른 자산군들에 대한 가치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도 올라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 자체를 들고 있는 것보다 외환위기를 불고 있는 것보다 진짜 돈인 금을 많이 보유하자라고 네. 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되게 박차게 지금 금을 매수하기 시작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55년 만에 다시 또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는데 왜 엘컴텍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엘컴텍이 또 금 관련된 테마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엘컴텍이라는 종목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냐면은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 이제 엘컴텍에서 금광에 대한 개발 산업권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금과 관련된 관련주로서 평가를 받게 되고 현재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에 금과 관련된 상승 자체가 같이 흐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자면 은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제 지금 곧 있으면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네. FOMC 이후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게 된다라면은 완전하게 약달러 추세로 전환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달러 추세에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안전하게 들어가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1,680원 정도, 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 정도 가까이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한 1,1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높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은- 거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전략주 엘컴텍 들어봤습니다. 금 가격과 연동되는 종목이죠. 이 금 선물과 달러가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의 전략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힌트는 네,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긴장 중. 네. 네. 고고고. 어렵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전문가님 아시겠어요? 고고. 네. 네, 전문가님 어렵네요. 네. 네, 뭘까요? 자, 이제 연령대가 한 이제 네. 30대 중후반,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뭐 세 개 종족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본체 건물이 네. 이제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뭐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뭐, 뭐지? 네, 이러면서. 뭐 가르침 받는 줄 아시는 건 아니셨죠? 네. 그래서 그거와 이제 뭐 동일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회사의 그 관련 그 그룹이 지금 빌보드 차트 또 핫백에 또 순위에 오르면서 네. 핫한 흐름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도 굉장한 세계적인 그룹을 보유한 이제 회사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공백 부분들을 좀 메꾸고 있는 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세로 빠졌었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차트를 가볍게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차트가 그냥 쭉 우상향이에요. 뭐 시장에 뭔 일 있었니? 네. 나는 그냥 시장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쭉 올라가는 20일평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흐름이 깨질 우려는 사실 크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살포시 우리가 조금만 담아준다고 한다면 한 목표 수익률 10% 정도는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세한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 그리고 이 종목명에 대해서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힌트 재밌게 주셨고요. 또 빌보드 핫100 순위 진입 관련 종목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만큼 목표 수익률 안정적으로 1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인지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FOMC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된 흐름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망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추천주 공개 외에도 새로운 또 관심 추천주가 무방용으로 또 따로 제공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새해 첫 FOMC 회의에 대한 방향성과 핵심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님께서 방송 외에도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죠. 네. 이제 다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에 네. 이제 2월 4일 날 여러분들께 함께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2023년도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많이 뛸 것이며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관련된 종목들과 어떤 시장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연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제프 전문가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알짜배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강연에 오셔서 방명으로 작성하시면 올해 시장 전반과 유망주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